자, 지금 이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데 우리 이 국정 운영의 양축인 이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 축인 이 국민의힘 내부가 좀 사실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 이준석 당대표와 이른바 친윤계 간의 갈등이 점이 각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또 엄습하고 있습니다.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또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많이 먹었어. 예, 제목이 시작하겠습니다. 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시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를 혁신에 담지 않겠다. 앞으로 당 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 화면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날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눈웃음 치면서 좀 사이좋게 손잡고 있는 사진이 하나 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오늘인데 손을 잡자고 이렇게 배현진 최고위원이 손을 내밀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약간 잡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장의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 친윤계로 알려져 있는 배현진 최고위원과 견제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윤 기자님, 실제로 지금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계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이준석 대표계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예. 친윤계가 있다는 것은 반윤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반윤이 있어야 친윤이 있는 것이니까. 예. 지금 이제 국정 초기에 전부 다 뭐 국정을 뒷받침한다 그러면 친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아직 반윤이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저는 개파적 대결 구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당 운영과 관련돼서 자기 정치의 시대가 온 거죠. 사실은 다음 대선도 이제 예.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다음 총선 공천권 관련돼서 당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분들도 예. 계신 것이고 자기만의 어떤 그 정치 일정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다 일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도 본인 정치 일정이 있겠죠. 예.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고 당내 운영을 하는 것이고 배현진 최고의 경우에도 본인 정치 일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다만 지금 당내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혁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국외의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도 해결해야 되지만 예. 실제 또 국내적 개혁 과제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연금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당정의 합의 없이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런 소모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연출한다 그러면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은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갈등처럼 보입니다만은 뒤에는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 뒤에는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는 민들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정식 최고위원 후보를 추천해 준 것이 안철수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그 안 의원에게 정정식 최고위원을 추천해 주라고 했던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가 전폭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밀고 그분이 나중에 당대표가 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걸 막기 위해서 이준석,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중심으로 반윤계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전선이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참 언론들이 그럴듯하게 소설 스토리를 썼는데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자분들이 장난으로 기사를 쓰시겠습니까? 다 이렇게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모양을 맞춰보고 사실을 확인해보고 예. 저런 흐름을 확인하겠죠. 제가 볼 때는 처지없는 자식들이죠.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금리 오르고 그다음에 물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이제 세 명의 자식이 있는 거죠.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자기 정치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친윤계들은 민들레 만들어가지고 자기 정치가 아니고 예.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다음번엔 내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를 제외하고 친윤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고 나름대로 예를 들면 미래에 당 내부의 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근데 밀접해지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밀접해지지 않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또 별도의 또 나름대로의 또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예.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황 자체와 관련해서 뭐 당연히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권 여당 같은 경우 이후에 공천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세력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철이 없는 거예요. 지지율 상황 대통령이 의지응을 안다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싸움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여사까지도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외부의 문제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 자체가 제대로 관찰이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철이 없는 자식들은 잘 좀 고민을 하고 지켜보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때가 찬스지 않습니까? 이 당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 내부 권력 다툼 때문에 떨어질 때 확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치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 수박 대선과 얘기가 안 지방선거를 그렇게 적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쯤 하는 걸로 이제 답을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